유로, 바로 유럽의 돈이죠. 여행객들에게 가장 즐겁게 하는 화폐이기도 합니다.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한 필수 코스, 바로 유로 환전이죠. 이 화폐는 유럽연합 27개국 중 19개 국가가 사용하는 화폐입니다. 이 유로의 특징은 지폐 앞면에 사람의 인물로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건축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오해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 영상은 특히 독일은행협회에서 이런 오해에 대해 정정을 하기 위해, 그리고 대중들이 모르고 있는 유로에 관한 6가지 얘기를 정리해서 은행협회 사이트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6가지 사실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면서요, 앞으로 시리즈에 걸쳐서 유로 지폐, 이 7장의 지폐에 숨어있는 유럽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5유로짜리 뒷면에 있는 다리를 로마 제국 시대 수도교, 그러니까 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만든 다리로 수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분이신 조승현 씨도 그의 유튜브 채널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 이 5유로 지폐 뒷면을 로마 시대에 지어진 수도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5유로 뒷면에는 로마의 수도교가 그려져 있다고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정말 똑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여러 블로거들을 보다 보면 5유로 지폐 뒷면이 남프랑스에 있는 퐁디가르를 연상시킨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자주 읽다 보니까 상기시키다, 연상시키다 이런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남프랑스의 퐁디가르 수도교처럼 보인다는 말이 돌면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믿기 시작했죠. 그러나 은행협회에서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는 허구 창조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는 총 7장의 지폐가 있고요. 이 지폐들 뒤에는 모두 다리를 그려 넣었는데요. 바로 유럽연합의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 그려 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특정 다리를 그려 넣으면 분란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이를 허구 창작물로 그려 넣었다고 타르고방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폐 뒷면 7개의 다리는 바로 오스트리아 사람인 로버트 칼리나의 1996년 창조물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건축 디자이너인 로빈 스템이라는 사람은 네덜란드 로테르담 근교에 2011년 유로에 그려져 있는 다리를 현실 세계에서 짓겠다고 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이 이를 승인했고, 그래서 유로에 그려져 있는 다리가 현실화된 경우가 있죠. 제로 유로 지폐가 있습니다. 제로 유로짜리 지폐가 가짜다 진짜다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제로 유로짜리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공동으로 함께 디자인한 지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불수단이 아닌 기념품으로 제작이 된 것이죠. 이 제로 유로 지폐의 모양은 일반 지폐의 모양과 아주 흡사하고요. 이렇게까지 만들어도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흡사한데요. 유럽연합이 이를 승인한 기념품, 즉 수베니어 지폐입니다. 독일에서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 마틴 루터의 지폐가 나왔었고요. 독일의 유명한 관광지인 브레멘 음악대에도 지폐로 나와 있었죠. 이 제로 유로 지폐는 프랑스 사람인 리샤펠이라는 사람이 유럽 중앙은행과 함께 2015년에 만든 것인데요. 리샤펠은 1996년 이미 그 컨셉, 기념품주화에 대한 컨셉을 프랑스에서 파리 통화위원회와 함께 만들어 왔고요. 18년 동안 무려 6천만 개 이상의 기념주화를 파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 제로 지폐를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유럽의 천여 곳의 문화 유적지를 담은 제로 지폐가 나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제로 지폐는요, 칼 마르크스의 탄생 200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지폐인데요. 이는 사회주의 몰락을 의미하기도 해서 세간에 많이 알려져 주목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제로 유로 지폐를 아시게 된 건데요. 그러나 이는 완전히 가짜라고 말할 수 없는 유럽 은행이 함께 디자인한 지폐입니다. 단지 공식 지불 수단이 아니라 슈베니어, 즉 기념품일 뿐이죠. 이 지폐의 가격은 2유로에서 3유로 사이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2002년 3,600억 유로를 유통시켰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봤더니 1조 1,700유로가 유통이 되고 있었죠. 통화량이 무려 15년이 지나서 3배 이상 팽창을 한 겁니다.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발행한 모든 지폐의 동전과 지폐의 총액에서 유럽 중앙은행과 유럽의 각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은행 잔고를 뺀 거죠. 그리고 이를 3억 4천만 명의 유럽 인구로 나누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돈은 유럽 시민 1인당 3,431유로가 됩니다. 즉 현찰로 1인당 3,400유로 정도가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는 거죠.
유로 지폐 중 가장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은 50유로짜리 지폐라고 합니다. 2017년 기준 총 100억 장의 50유로짜리 지폐가 유통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은 20유로짜리라고 하는데요. 총 40억 장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유로짜리는 5천만 장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들면 망가지는 지폐가 생겼는데요. 이런 지폐를 브루젤 유로라고 합니다. 몇몇 이런 신고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유럽 중앙은행은 이에 대해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07년에는 4,700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유로 이 지폐를 만지면요, 사람들의 손의 땀과 황산이 반응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요. 이런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지폐가 망가지는 거죠. 물론 유럽 중앙은행은 이를 교환해 주었고요. 독일에서는 300명 정도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은행과 화폐 수송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빈 라덴 지폐라고 불리우는 지폐가 있습니다. 바로 500유로 지폐를 가리키죠.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긴 하나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었죠. 유럽에서 시민들은 이 500유로가 존재하고는 있는데 본 적이 없다고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바로 이 빈 라덴 지폐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500유로 지폐는 스페인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유통되는 500유로 지폐 중 25%, 즉 4분의 1이 스페인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유로 지폐 시리즈는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5유로짜리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이 지폐에는 유럽인들의 문화와 역사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죠. 여러분들이 몰랐던 이 지폐에 담겨진 유럽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